네, 감사합니다. 저는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 교정연구단에서 일하고 있는 김영웅 박사라고 합니다. 먼저 브릭에서 웨비나로 제 연구를 발표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 참고로 오늘 발표할 내용은 작년 11월 말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린 논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논문의 첫 저자이자 코 커리스펀딩 오터로 참여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내용은 본메로 엔도텔리아셀에 관계되는 내용인데요. 제가 먼저 본메 엔도텔리아셀 컬처 방법을 새롭게 발견해냈고, 발견해내면서 덩달아서 따라온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엔도텔리아셀에 관한 캐릭터라이즈를 했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용한 마우스 모델은 이 아래 글씨 보이시듯이 타이트크리 ERT2 로사 26 로커스에 있는 TD-토메로 리포터 마우스입니다. 현재 보시는 슬라이드에 있는 왼쪽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TD-토메이도 엔도지너스 프로레센스인데요. 아시다시피 타이트크리는 엔도테리아스에 스페시픽한 프로모터이고요. TD-토메일은 리포터 마우스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컬러입니다. 제가 피머를 이용했고요. 물론 컬처할 때는 한 마우스에 있는 투 피머, 투 티비아를 다 뭉뚱그려서 컬처를 했습니다. 보시는 거는 이제 이 마우스 모델이 얼마나 잘 워킹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이 마우스 피머를 프론 섹션 한 다음에 예, 컴포칼 현미경으로 찍어서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이 초록색은 엔도뮤신인데요. 엔도뮤신은 오늘 발표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질 프로테인 네임인데, 엔도뮤신은 알려진 바로는 이게 총 20세기 말에 클로닝이 된 프로테인입니다. 이 프로테인은 비너스랑 캐필러리 엔도텔리얼 셀에서는 발현되지만 알터리얼 엔도텔리얼 셀에서는 발현이 안 돼요. 동맥 혈관에서는 발현이 안 되고 정맥과 모세혈관에서만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프로테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티리토메르 파지티브는 타이투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 상관없이 모든 엔도텔리얼에서 발현되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 오른쪽에 멀지를 시켜보면 레드 온리가 보이죠. 레드 온리는 이게 알터리얼 엔도텔리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우스 본은 대부분의 85% 이상이 캐필러 엔도텔리얼 셀이에요. 캐필러 엔도텔리얼 셀은 또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사이누소이럴 엔도텔리얼 셀이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레드 온리로 보이는 알테리얼 엔도텔리얼 셀은 10% 이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뼈 코티컬 본 가까이에 이렇게 존재하고 또 이 매로 사이에도 쭉 위아래로 세로로 이렇게 보이는 빨간색 온리가 있죠. 이런 것들이 알테리얼 엔도텔리얼 셀이 되겠습니다. 즉 대부분은 사이누소일 엔도텔리얼 셀이고요. 이 덕분에 본메로우는 블러드 셀이 혈관과 이 메로우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온 몸에 블러드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메로 엔도텔리얼 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이거를 어떻게 캐릭터라이즈를 할지 잘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유들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간단히 백그라운드로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엔도텔리아 셀은 상당히 헤테로지니어스합니다. 티슈 스페시픽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엔도텔리아 셀이라고 해서 단지 뭐 악시전이랑 뉴트리언트만 공급하는 그런 통로 역할만 한다는 게 아닌 거죠. 즉 엔도텔리아 셀이 온 장기에 다 있잖아요. 브레인에도 있고, 하트에도 있고, 렁에도 있고, 리버도 있고, 모든 organ에 다 블러드가 공급되고 있는데요. 그 각 기관에 있는 각 장기마다 엔도텔리아 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엔 다 같은 줄 알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각 티슈에 있는 엔도텔리아 셀을 다 이렇게 아이솔레이션해서 트랜스크립토믹스를 보니까 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즉 그 티슈에 있는 마이크로 인바이먼트가 엔도텔리아 셀을 특이적으로
변형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러 장기 중에서도 이제 본메로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본메로우는 블러드를 공급하는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본메로 엔도셀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헤마토포이틱 스템셀 니치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엔도셀 셀이 망가지게 되면 모든 블러드셀을 만들게 되는 헤마토포이틱 스템셀이 자리를 잃어버리든지 스테인리스를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서큘레이션을 못하게 된다든지 이런 디펙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본메로 엔도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연구가 잘 되지 않았어요. 왜냐? 다 아시다시피 본은 일단 딱딱하죠. 딱딱하고 그래서 뭐 렁이나 리버나 스플린 같은 경우는 소프트 티슈이기 때문에 섹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닝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디소시에이션 한 다음에 컬처하기도 용이해요. 그러나 이 본은 딱딱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 테크니컬 디피컬티가 많았습니다. 덕분에 이제 연구가 굉장히 잘 안 됐는데요. 그래서 본면 엔도텔리아셀에 대한 펑션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몰레큘러 시그너처도 당연히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려면 이제 인비트로에서 꺼내서 뭔가를 깊게 봐야 되는데요. 인비보로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자세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보통 인비트로 시스템은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라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시도를 했었어요. 보통 이제 본멸 엔도셀에서 연구할 때 본멸 엔도셀만 이렇게 솔팅해서 그 셀만 컬처하는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본멸 엔도셀에서 스페시픽 마커가 제일 알려진 게 CD31 그죠? 그 PCAM1이라고 있는데요. 그 안티바디를 쓰고 또 CD45 판헤마토포이틱 셀 마커죠. 그 셀의 네거티브와 CD31 포지티브 셀 이런 셀들만 본메로에서 굉장히 토탈 본메로 셀 중에 0.02%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마리에서 몇천 개밖에 소팅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어쩌겠든 간에 시간을 걸려서 소팅을 한 다음에 그거를 가능한 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테스트해보면서 DC에서 키우게 되는데요.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비보 있는 상태를 인비트로로 이게 재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렵사리 꺼내는데도 불구하고 연구가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가능한 인비보랑 비슷한 상황을 유지하면서 인비트로에서 세포를 불려서 연구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컬처 방법이 시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분야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냈고요. 그걸 오늘 재밌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도셀만 꺼내가지고 이제 그거를 금방 죽어버리기 때문에 임모탈라이즈도 시켜보고 그다음에 미래 AKT 시그널링 항상 액티베이션 시킨 다음에 그러면 이 셀들은 죽지도 않고 그다음에 실험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실험 프리 비디오에 키우면 잘 자라거든요. 그러나 항상 포스트 AKT가 두껍게 나오고 항상 액티베이션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그널링을 잘 볼 수가 없죠. 이미 망가진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어떤 시그널링도 건드리지 않고 인텍트한 엔도텔 셀을 인비트로를 어떻게 꺼내서 연구하느냐. 그게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이런 시도들은 오리지널 네이처랑 헤테로지니티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왜 이런 것들이 잘 안 될까? 왜냐하면 저는 원래 본묘 엔도텔 셀이 헤마토포이틱 셀의 니치로 알려져 있지만 그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엔도텔 셀도 니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발상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는 엔도셀만 꺼내서 컬처하는 게 아니라 전체 홀 본메로우 셀을 꺼내가지고 컬처를 시도해봤습니다. 약간 무모하기도 하고 좀 너무 단순 무식한 방법일 수 있는데 이게 또 의외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까지 논문을 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서 이게 제가 이제 10cm DC를
이게 그냥 사진을 찍은 거예요, 간단하게. 이게 알다시피 타이트 프로모테오에서 모든 엔도셀 셀이 빨갛게 염색이 되기 때문에 그냥 형광현미경으로 찍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 10cm의 어떤 일부분을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이게 좀 여러분들이 셀 컬처 할 때 못 보시던 모양일 거예요. 이렇게 막 네트워크 같은 거미줄 같이 막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죠. 이게 뭐 엔도셀 연구하시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쓰는 세포가 휴백이나 또 다른 뭐 마우스에서 나오는 무슨 엔도셀 셀도 있고 어떤 렁 엔도셀 셀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컬처에 보면 전부 다 그냥 코블스톤 몰폴로지로 모노레이어로 자라게 되거든요.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드는 건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네트워크 만드는 거는 어쩌다가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거는 어떤 마트리즈를 위해서 키우던지 아니면 어떤 세포랑 같이 코컬처를 했을 때 엔도셀 셀이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는 발견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냥 키웠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아마 처음 보시는 걸 겁니다. 이게 홀 본모서를 꺼내가지고 2주 동안 론자에서 제공하는 EGM2 미디어를 사용해서 컬처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컨벤셔널한 웨이, 즉 엔도셀 셀만 꺼내서 컬처하는 옛날 방법과 비교해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컨벤셔널 방법, 엔도셀 셀만 먼저 꺼냈어요. 이 오른쪽 왼쪽 메뉴에 보이는 게 이제 제가 사용하는 마우스인데요. 이게 실제로 빨간색으로 다 엔도셀 셀이 마크가 돼 있죠. 이거를 팩스 솔팅으로 빨간색만 꺼낸 다음에 키우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적은 세포가 이렇게 솔팅이 되고 간신히 자라서 이렇게 프로리플레이션 하게 됩니다. 2주가 지나면 예, 디슈가 이렇게 컨플런트 해줘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러 번 제가 시도를 해봤는데 데이 0랑 데이 14, 2주 동안 한 7배 정도 셀 넘버가 증가를 합니다. 그거 7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알다시피 그 모노레어로 그냥 네트워크 없이 그냥 자라게 돼요. 마치 휴백처럼. 그러나 제가 이 무식한 방법으로 이거 홀 본메로 셀을 다 한꺼번에 컬처해 보면 이런 아까 보시다시피 이런 네트워크 모양의 세포도 생기고요. 원래 컨벤셔널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코블스톤 몰폴로지로 콜로니를 자라면서 콜로니를 이루면서 자라게 되는 세포도 생깁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게 2주 동안 똑같은 시간을 키웠지만 270배 정도 셀 세포가 뭐 세포 수가 증가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엄청난 차이를 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게 두 가지 모양이 있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는 콜로니를 만드는 콜로니 포밍 엔도셀이라서 제가 이름을 지었고요. 명명했고 또 이렇게 네트워크 포밍 엔도셀에서 명명을 했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의 내용은 이 두 가지 엔도셀을 캐릭터라이징 하는 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두 가지 몰폴로지 엔도셀 셀이 그냥 엔도셀 셀만 솔팅해서 컬처했을 때는 절대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본메로 안에는 아까 제가 본 사진 보여드렸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트워크도 돼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실제로 인비트를 꺼내놓으면 휴백처럼 되니까 솔직히 말이 안 됐던 거죠. 그러나 홀 본메사를 컬처하게 되면 인비부에 좀 근접한 사항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즉 헤테로지니티도 유지하면서 셀 넘버도 앰플리피케이션 시키고 나중에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시퀀싱 RNA 시퀀싱을 했을 때 트랜스크립텀도 상당히 잘 유지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본메 렌도셀을 연구하고 싶다면 제가 이 발견한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베니피셜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 베니핏이 있죠. 제가 발견한 이 방법은 일단 세포의 앰플리피케이션 7배 대 270배 엄청난 차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헤테로지니티 콜로니 포밍 셀과 네트워크 포밍 셀 이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한 디쉬에서.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직접 이제 제가 데이 5에서 데이 14까지, 13까지 일주일간 매 45분마다 찍은 사진을 연결한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한번 관찰하시죠. 하시면 왼쪽 위에 보면 이제 콜로니 포밍 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많이 키우신 세포 같죠. 그런데 이게 이 가운데랑 오른쪽에 보시면 이 네트워크 포밍 셀이 이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런 광경을 목격하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네, 그때 그 심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누구든지 제 논문을 참고하시거나 저한테 연락하시면 이 방법을 누구든지 재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쁘게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그래서 그 하얀색 렉탱글을 이제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요. 되게 거미줄 잘 돼 있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제 콜로니 포밍 셀이에요. 원래는 세포가 하나였는데 이렇게 콜로니를 이루는 거죠. 이런 군집을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셀들은 서로가 막 이렇게 손에 손잡고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가지고 이런 모습을 이룹니다. 제가 그래서 약간 좀 다른 발상으로 하는데, 한 마리 마우스를 잡아서 봄만 꺼내기 좀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티슈로 다 컬렉션해서 그냥 다 홀 티슈 컬처를 시도해 봤습니다. 제가 시도한 거는 본메로, 스플린, 키드니, 하트, 렁, 리버, 그다음에 서브큐테니스 아디포스 티슈 이렇게 해봤는데요. 다 잘 자라더라고요. 리버는 아이솔레이션 하는데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지 제가 셀 컬렉션 하는 게 조금 어려웠었는데, 물론 제가 두 번밖에 시도를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잠정적인 결론은 각 티슈마다 셀을 이렇게 디소시에이션하고 아이솔레이션하고 싱글 셀로 디소시에이션하는 방법이 다 옵티마이즈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각 티슈를 엔도셀리아 셀을 연구하실 분들은 어쨌든 홀 티슈를 니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엔도셀리아 셀만 아이솔레이션 하지 마시고 홀 티슈를 같이 컬처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라고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티슈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놀라운 점은 이 콜로니 포밍 셀은 이렇게 그냥 자라는 셀들 있죠. 다 세포 모양이 일단 달라요. 화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큼직큼직한 셀들도 이렇게 있고요. 모양이 다 다르더라고요. 진짜 이게 트랜스크립톰도 다른데 모양도 다르고 참 재밌어요. 여기 까만색 부분에 세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빨간색 형광으로만 찍어서 까만색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세포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즉 마크로페이지 같은 어드히런트한 마크로페이지나 아니 메센카멜 셀 같은 것들, 파이브로블라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까만색에 다 꽉 차 있고요. 걔네들이 어떤 니치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거는 이게 네트워크 포밍 셀, 이렇게 막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세포들이 본메로에서만 관측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왜 그럴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나중에 답을 알게 됐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메로에만 있다는 거. 즉 오직 본메로만 네트워크 포밍 셀을 가지고 있다는 거. 다른 티슈에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결과도 보여드릴 텐데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엔도뮤신이라는 그런 프로테인이 있는데, 엔도뮤신 파지티브 셀들이 이 네트워크 포밍 셀이 되거든요. 그런 세포들이 다른 티슈에는 굉장히 적거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이후에는 제가 콜로니 포밍 셀과 네트워크 포밍 셀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엔도세리얼 셀을 조금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판 엔도세리얼 셀 마커로 하면 두 가지가 있죠. CD31 PCAM1이 있고 VK들인 CD144죠. 그 두 가지 안티바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색깔은 제가 안티바디 스테이닝 한 거고요. 이뮤노 사이토케미스트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2주 동안 컬처한 다음에 랩텍 슬라이드 위에서 한 다음에 제가 안티바디로 스테이닝 한 거예요. 빨간색은 이제 오리지널리 엔도지너스 티리토메로 프로레스가 나오는 거고요. 이거 머지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엔도셀 셀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모든 엔도셀 셀이 또 VK들이 포지티브고
CD37 파지티브예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심장처럼 생겼는데 참 이것도 좀 예쁜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엔드뮤신입니다. 여기 콜로니가 보이시죠? 콜로니 포밍셀은 엔드뮤신 네거티브예요. 그러나 여기 네트워크를 만드는 세포들은 엔드뮤신 파지티브입니다. 이 엔드뮤신 엔티바디가 이렇게 좋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나마 잘 워킹하는 게 산타크루즈에서 있는 레드 폴리클로널 엔티바디인데요. 어쨌든 이게 100% 스페시픽하지는 않지만 네트워크 포밍셀에 굉장히 인리치하게 나오게 되고 콜로니 포밍셀은 거의 네거티브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all none 개념으로 파지티브, 네거티브로 말할 수는 없고 네트워크에 좀 더 많이 발현되고 콜론에는 굉장히 적게 발현된다. 충분히 나중에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결과도 보여드리겠지만 충분히 두 그룹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콜로니 포밍셀과 네트워크 포밍셀을 엔도뮤신이라는 프로테인으로 디스팅귀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두 개가 어떻게 될까? 이게 P0는 처음에 이제 다 폴 본면을 꺼내서 했던 그 컬처를 말하는 거고요. P1은 패세지를 거칩니다. 제가 이제 1대4, 1대3 정도로 이제 일주일마다 패세지를 거쳐서 컴플란트마다 이렇게 일주일마다 패세지를 거쳤는데요. 보면 엔도뮤신 파지티브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전체 한 10에서 2% 정도가 됩니다. 그런 세포들이 패스지를 한번 거치게 되면 거의 다 사라져요. 한 번 더 거치면 완전히 그냥 다 없어집니다. 전부 다 엔도뮤신 네거티브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엔도뮤신 네거티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콜로니 포밍 셀이죠. 그래서 패스지를 거치면 콜로니는 계속 자라요. 즉, 이 엔도뮤신 네거티브는 프로일프레이션 할 수 있는 커패시티가 굉장히 하이한 녀석들이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본메로 엔도셀러스의 프로제네이터도 이 엔도뮤신 네거티브에 속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겠죠. 단지 프로일프레이션 측면에서 본다면요. 물론 프로제네이터나 스템셀이라고 명명하기 위해서는 멀티포턴트한 거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그거는 제가 넥스트 스토리로 연구를 이제 진행할 거고요. 여기서 네트워크 포밍셀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P0에서만 이렇게 보이고 P1에서는 다 사라집니다. 이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결과랑 일치하게 되는 거죠. 즉 엔도뮤신 파지티브한 셀들은 패스지를 거칠수록 사라진다. 이거 P0에서 제가 셀을 다 디테치한 다음에 엔도뮤신 엔티바디로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해보면요. 이렇게 아주 디스팅크틀리 투 파퓰레이션으로 디스팅기시 할 수 있습니다. 엔도뮤신 파지티브가 평균 12% 정도 되고요. 네거티브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이 녀석이 계속 증식을 하는 놈이 되겠고, 이 엔도뮤신 파지티브는 폐쇄를 거치면 사라지게 되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제가 스카원도 사용했는데요. 왜냐? 엔도뮤신 제가 사용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 비너스 셀이냐 알테르 엔도셀 셀이냐 이거 두 개를 가늠하기 위해서 스카원이라는 안티바디를 많이 사용했어요. 스카1을 보면 엔도뮤신 네거티브가 스카 하이고 엔도뮤신 파지티브가 스카 로우가 되겠습니다. 즉 엔도뮤신 네거티브 셀들은 알테리 엔도셀레스로 이렇게 가깝고 엔도뮤신 파지티브 셀들은 캐필러리나 비너스 엔도셀에 가까운 거죠. 과연 그럴까? 트랜스크톰을 들여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솔팅을 한 다음에 각 두 파퓰레이션 솔팅해서 벌크 RNA 시퀀싱을 인디펜던트한 투 샘플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투 샘플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제가 알테르 엔도셀 셀과 사이너소르 엔도셀 셀, 이게 캐필러리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본메로 엔도셀 셀, 메이저 파퓰레이션. 그래서 이런 마커들을 여러 리터러처를 참고해가지고 다 콜렉션했어요. 이 마커 중에서는 휴먼에서 오리진된 마커도 있고, 그 다음에 본메로가 아니라 렁이나 리버, 하트, 다른 티슈에서 나온 발견된 마커들이 다 뭉뚱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티슈 스페시픽한 엔도셀 셀들의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마커는 예를 들어서 A라는 거는 렁 엔도셀 셀 중에 알터리 엔도셀 셀은 발현되는데 그게 뭐 리버에서는 발현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티슈 스페시픽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엔도뮤신 네거티브한 파퓰레이션은 제가 찾은 알테리아 엔도셀의 마커 중에 절반 정도가 이렇게 하이했고요. 절반은 또 이렇게 로우했습니다. 반면 엔도뮤신 파지티브한 경우는 이 캐필러 엔도셀 셀, 사이너스 엔도셀이 전부 다 하이하게 보였어요. 즉 엔도뮤신 파지티브한 셀은 확실하게 사이너스 엔도셀 셀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엔도뮤신 네거티브 파퓰레이션은 알테리아 엔도셀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완전히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명명하는 거는 엔도뮤신 네거티브 콜로닝 포밍 엔도셀 셀은 알테리아 라이크 본멜 엔도셀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엔도뮤신 파지티브는 네트워크 포밍 셀이고 사이너스를 라이크 본멜 엔도셀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안전하기 위해서죠. 리뷰어들이 뭐라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엔도셀을 구분하는 것 중에 비너스나 알터리냐, 캐필러냐 이렇게 이제 셀 아이덴티티 측면에서 나누는 방법도 있지만 펑셔널하게 즉 엔지오시스가 일어나게 되면 팁 셀이 있고 스톡 셀이 있거든요. 팁 셀은 이렇게 맨 앞서서 내비게이트하고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길을 찾아가는 녀석이고요. 그 뒤를 따라서 계속 이렇게 프로리페이션에서 따라오는 놈들을 스톡 셀이라고 해요. 그 팁셀 마커랑 스톡셀 마커를 제가 또 문헌을 찾아가서 다 모아서 이 제가 돌린 시퀀싱 결과랑 매치시켜 보니까 이게 거의 100% 일치가 하는 거예요. 엔드뮤신 네거티브 파퓰레이션은 이렇게 스톡셀에 이렇게 하이했고요. 엔드뮤신 파지티브는 팁셀 마커가 하이했습니다. 그래서 팁셀 마커가 팁셀이 원래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건데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엔드뮤신 파지티브가 그 네트워크 만드는 셀이기 때문에 모폴로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맥센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엔드뮤신 네거티브 콜로니 포밍 셀은 스톡 라이크 셀이고 엔드뮤신 파지티브는 팁 라이크 셀이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논문을 이제 대충 정리하고 내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메로 엔드뮤신 네거티브 파지티브 파퓰레이션이 아직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리뷰를 하려면 스탠다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아는 엔도셀셀을 같이 비교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받아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엔도셀셀은 렁 엔도셀셀이거든요. 굉장히 설치하기도 쉽고 알수를 되게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우스에서 무슨 프라이머 엔도셀셀이었으면 아마 렁이나 리버, 하트 이런 걸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렁이 굉장히 가장 흔한 거고요. 그래서 그들의 방법을 따라가지고 렁 엔도셀셀 했더니 대부분의 엔드뮤신 네거티브였어요. 그리고 트랜스크립토믹스를 보니까 P0 엔드뮤신 네거티브랑 렁 엔도셀셀이랑 굉장히 시밀러하죠. 그래서 본멜 엔도셀셀 네거티브는 엔드뮤신 네거티브는 렁 엔도셀이랑 굉장히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트랜스크립토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고요. 대신 엔드뮤신 파지티브는 굉장히 디스팅크트 파퓰레이션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극에 있는 이 메젠카멜 스템셀인데요. 제가 또 메젠카멜 마우스도 있어가지고 거기에 솔팅을 해서 메젠카멜 스템셀을 인위치한 다음에 시퀀싱을 돌렸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즉 엔도뮤신 네거티브 본메로 엔도셀 셀과 렁 엔도셀 셀은 이 엔도뮤신 파지티브 본메로 엔도셀은 굉장히 다르지만 다르면서도 메젠카멜 셀에 많이 가까워진 캐릭터를 보이더라. 이게 이제 저의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PCA 플랫을 보면요. 이게 엔드뮤신 파지티브 파퓰레이션이고 다 듀플리케이트를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디스티크트한 파퓰레이션을 섬을 이루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렁 엔도셀 셀이고 이 빨간색이 엔드뮤신 네거티브 셀입니다. 두 개가 같은 그룹에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요거 초록색이 지금 메젠카멘 셀이고 요거는 엔드뮤신 네거티브 셀을 만 솔팅해서 걔를 패스를 거쳤어요. 패스를 거친 놈들은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즉 P0 스테이지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때는 엔도메시 파이스도 있기 때문인지 패스를 한 번도 거치지 않아서 인비보랑 가장 흡사하기 때문인지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패스를 거치면 얘네들이 점점점 메젠카멜셀 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아시겠지만 여기도 엔도텔리알 메젠카멜셀 트랜지션 EMT라는 것도 있거든요. 에피셀 셀이 아니라 그런 게 혹시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 내는 거는 엔도메시 파지셀들은
highly distinct population이 있고 엔도뮤신 네거티브는 런과 굉장히 비슷하고 하면서 메젠카멜 셀이랑 좀 더 가까워지는 것 같더라. 제가 레프레젠티브한 이미지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찍었는데요. 네, 이게 네트워크 포밍 셀, 즉 엔도뮤신 포지티브 셀이 되겠고 콜로니폼은 엔도뮤신 네거티브 셀이 되겠습니다. 제가 블랙 파트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뭐가 있나 이렇게 팩스를 해보니까요. 데이 14이죠. 2주 동안 이게 그냥 오리지널 홀 보메르 셀을 팩스하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2주 동안 컬처하게 되면 제 방법으로 이렇게 됩니다. 즉 한 20% 정도가 엔도셀리아 셀이 되고요. 나머지 80%는 80 중에 절반은 마크로페이지예요. CD45 파지티브 헤마토포이틱 셀이고 또 이게 전부 다 어드이런트 셀이거든요. 서스펜션 셀은 미디어 체인지하면서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밑에 CD45 네거티브에 TD 토메토 네거티브니까 이게 메젠카멜 셀이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메젠카멜 셀 마커도 같이 걸어봤더니 대부분이 다 포지티브였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할 수가 있었죠. 즉, 이 까만색 팔트에는 마크로페이지가 있고 메젠카멜 셀이 있다. 과연 그러면 이 두 녀석이 어떤 역할을 할까? 이게 이제 그 다음 퀘스천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각 엔도셀 셀이 데이 2주 동안 컬처하는 동안 넘버가 퍼센티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넘버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걸 제가 다 패스지 거치면서 추적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본멸 엔도셀 셀은 이 미디어에서 자라지가 않아요. 패스지 거칠수록 다 사라집니다. 이거는 가능한 분열하지 않은데 살아서 그냥 붙어 있는 거죠. 패스지 거칠 때마다. 이 주황색은 마크로페이지니까요. 다 죽고 엔도셀에서는 20, 30%를 계속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대신 그레이가 메젠카멜 셀인데요. 메젠카멜 셀은 굉장히 계속 분열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도미넌트해져요. 엔도셀 셀도 P4가 지나게 되면 스네센트에 빠져서 더 이상 자라지가 않습니다. 프라이머리 셀의 한계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마크로페이지랑 메젠카멜 셀의 역할이 무엇일까? 얘네들이 분명히 뭔가를 할 것이다. 제가 컨트롤 그냥 제 방법을 따라 홀 보면서 컬쳐고요. 이렇게 된다면 마크로페이지를 조금 더 많이 넣어줘 봤어요. 메젠카멜 더 넣어줘 봤고 먼저 마크로페이지를 더 넣어주게 되면 엔도셀 더 많아져요. 즉 마크로페이지는 엔도셀 그로스에 프로모팅하는 파지티브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메젠카멜 더 넣어주니까 오히려 더 엔도셀 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메젠카멜 셀은 반대로 네거티브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각각 제가 여러 번 테스트하면서 퀀티피케이션 해보니까요. 전체 TD2의 파지티브 셀들은 마크로페이지를 더 넣어줬을 때 두세 배 가량 더 증가했고 메시카멜 셀은 2배 이상 감소했다. 엔도뮤신 네거티브 파퓰레이션이나 파지티브 파퓰레이션이나 동일하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컬처 할 때 언제나 중요하듯이 이게 셀투셀 컨택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파라크라이 매너로 뭔가를 이렇게 사이토카인이나 그로스 팩터를 시크레션해야 된 거냐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트랜스웰 시스템도 사용해 봤는데 그 결과 마크로페이지 역할은 코컬처나 트랜스웰이랑 동일하게 엔도셀레스 그로스를 다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나 메젠카멜 셀을 에디션 했을 때는 트랜스웰 때는 영향이 없었고요. 컨트롤과 비교해서 코컬처 할 때만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쳤어요. 즉 메젠가멜 셀은 셀투셀 컨택을 이용한다는 거죠. 이 네거티브한 역할이 그런 걸 규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크로페이지는 프로모트하고 메젠가멜 셀들은 이니빗한다. 무엇을? 엔도셀 그로스를. 즉 제가 이 컬처 시스템 안에서요. 아마 인비보에서도 그렇지 않을까 하고 논문을 뒤져보니까 실제로 마우스 본메로에서 마크로페이지가 본메 엔도셀 그로스에 영향을 준다는 논문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이거는 여전히 이제 포지티브, 네거티브를 이제 이렇게 캐릭터라이즈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엔도뮤신 포지티브는 패스를 거치면 자라지가 않고요. 네거티브는 계속 자랍니다. P4까지. 그 다음은 시네신트 빠져서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펑셔널 어세이가 필요한데요. 엔도셀의 가장 잘라진 펑셔널 어세이 중에 하나가 이제
마트리제를 위해서 튜브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마트리제 튜브 포메이션 어셈인데요. 그걸 실행해 봤어요. 해봤더니 엔도메시 네거티브 셀들은 마트리제를 위해서 튜브를 잘 만들어요. 이렇게. 근데 파지티브 셀들은 만들지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죽어버려요. 그래서 와, 뭐지? 엔도메시 파지티브 셀은 엔도셀 셀이 아닌가? 굉장히 실망을 제가 하게 됐었는데요. 그래도 그 실망을 굴하지 않고 제가 인비보를 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마트리제 플러그 셀 했습니다. 즉 각 파지티브 내가 솔팅을 한 다음에 마트리제를 믹스해서 마우스의 이 뒤쪽 프랭크 리전에 서브큐테니어스 인젝션을 하고 2달 뒤에 그 플러그를 꺼낸 다음에 프로즌 섹션을 해서 CD31 안티바디 스테이닝을 했습니다. 하게 되면 네거티브 셀을 인젝션한 파트에서는 빨간색이 안 보이죠. 왜냐하면 빨간색이 이제 올 T2면 파지티브니까요. 즉 엑소지니어스하게 제가 찔렀던 셀들은 네거티브 셀들은 다 뭐 죽었는지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플러그 안에. 그런데 파지티브 인젝션 파트에서는 아주 나이슬리하게 이 블러드 베스를 다 만들고 있는 거죠. 원래 플럭만 넣어도 그 안에 엔도지너스 엔도셀룰라 셀들이 막 인필트레이션 하면서 블러드 베스를 만들거든요. 걔네들이랑 같이 코아퍼레이션해서 블러드 베스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 빨간색 핵은 틸토메라 파지티브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엔도무시 파지티브가 인비트로에서는 마트리제 튜브 포맷을 만들지 못하지만 인비보에서는 마트리제 플러거스에서는 엔지오제네시스를 일으키는구나.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데 제가 여러 번 반복한 거라 팩트이긴 팩트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마트리제 튜브 포메이션 어세이로 엔도셀룰라 셀이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 마트리제 플러그 셀을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걸 제가 또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엔도셀룰라 셀이 제가 제일 처음 인트로덕션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헤마토포이틱 스템셀의 니치로 작용한다고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요. 이걸 인비트로에서 재현할 수가 있어요. 즉 엔도메시 파지티브 셀과 네거티브 셀을 피더로 사용하고 그 위에 헤마토포이틱 스템셀을 솔팅한 다음에 코컬처를 해보는 거죠. 그 헤마토포이틱 스템셀이 분할을 더하는지 아니면 그 스템 닛을 유지하는지 이런 거를 지켜볼 수가 있겠죠. 플러스 사이토메트리를 동원하면요.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엔도메시 파지티브 셀들이 피더로 사용됐을 때만 이 LSK라는 헤마토포틱 스템 앤 프로제넥터 인리치 파퓰레이션이 잘 유지가 됐습니다. 네거티브 셀이 피더로 사용되었을 때는 거의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즉 엔도메시 파지티브 셀들이 헤마토포틱 스템 프로제넥터를 굉장히 인비트로에서 서포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컬처를 하는데 이게 진짜 인비보랑 엔도셀룰라셀 캐릭터리스틱이 변하지 않아야지 제컬처 방법이 응용 가능한 거잖아요. 인비트로 아티팩트 때문에 캐릭터리스틱이 다 바뀌어버리면 이게 그냥 뭐 필요 없는 게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인비보라 하면 이제 이 인비 본메로 상태에서 티톤을 파지티브를 솔팅해서 싱글 제 시퀀싱을 했고요. 제 컬처 방법으로 해서 또 엔도메시 파지티브 네거티브를 각각 솔팅해서 싱글 세 시퀀싱 했습니다. 그러니까 싱글 세 시퀀싱끼리 인비보랑 즉 비포 컬처, 애프터 컬처 이렇게 싱글 세 시퀀싱을 비교해 본 거죠. 과연 트랜스크립톰이 프리저브가 되는가? 제가 그게 이제 질문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이게 이 약간 초록색 같은 이 색깔은 이제 프레쉬 티디토메로 파지티브니까 비포 컬처가 되었고요. 본메로에 있는 그 상태. 그다음에 빨간색은 이게 애프터 컬처입니다. 제 방법에 따라 2주 뒤에 이제 솔팅해서 한 건데요. 보시다시피 이 왼쪽 반구와 오른쪽 반구가 이제 대부분의 트랜스크톰인데요. 굉장히 잘 프리졸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왼쪽은 엔도메시 네거티브가 되겠고, 이게 오른쪽에 이게 유맵을 보시면요. 오른쪽 반구는 엔도메시 파지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지티브나 네거티브나 굉장히 트랜스크립톰이 유지가 잘 되더라. 실제로 그런가? 유맵 말고도 탑 5%의 모든 트랜스크립톰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가지런하게 흰맵을 그려보면요. 프레시랑
프레시는 비포 컬처, P0는 애프터 컬처. 그게 엔드뮤신 네거티브에서 다 듀플 기술이었습니다. 굉장히 흡사하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비보랑 제 방법 따른 인비트로랑 2주 뒤에 넘버는 증가하고 트랜스크립tom은 굉장히 잘 보존되고 있다. 즉, 제 방법은 본멸 엔도셀 연구에 굉장히 잘 이용될 가치가 있다. 이런 걸 증명한 게 되겠습니다. 싱글셀 시퀀스한 결과 비포 애프터가 굉장히 전체 트랜스크립톰은 굉장히 잘 보존이 되지만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 바뀌는 부분이 무엇이냐? 제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알테리아 엔도셀, 사이너스 엔도셀 마커를 보니까 그렇게 비포 애프터인데요. 그다지 그렇게 바뀌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팁셀 마커, 스톡셀 마커, 즉 엔도메시 파이티브 셀에서 이 비포 컬처고 애프터 컬처인데요. 프레시 피지로니까요. 팁셀 마커가 애프터 컬처에서 굉장히 증가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즉 팁셀 마커가 증가한다는 것은 엔지오제니시스가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즉 원래 본멸 엔도셀을 어덜트 스테이지에서 더 이상 프로포레이션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스테빌라이즈 된 상태거든요. 인저리가 오지 않는 이상 증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인비트로로 꺼냈기 때문에 somehow 얘네들이 프로포레이션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forced proliferation이 이게 그런 스트레스 작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팁셀이 막 증가하고 막 분열도 많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처음에 이제 셀 스템 셀에 냈다가 이제 잘 안 돼가지고 네이처 커뮤니티 간 건데요. 그때 서미션 할 때 만들었던 제가 다 그린 이게 서머리 그래픽 앱스트랙트인데요. 정리해보면 제가 사용한 건 타이트 크리 티리토메로 리포터 마우스고요. 엔도셀을 스페시픽하게 티리토메가 나오는 마우스입니다. 여러 장기를 꺼내서 다 티슈 홀 컬처를 했고 그 중에 본메로를 집중해서 이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비폴 컬처와 이렇게 닷트가 나오고 있대. 비폴 컬처고요. 애프터 컬처입니다. 컬처를 하게 되면 엔도셀 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셀들이 존재하는데 마크로페이지가 35% 정도 되고 메젠카멜 셀 45% 정도가 돼요. 마크로페이지는 엔도셀 그로스를 포지티브하게, 메젠카멜 셀은 네거티브하게 조절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는 엔도메시 포지티브 셀이 되겠고 콜로린 만드는 건 엔도메시 네거티브 셀이 되겠습니다. 그 싱글 셀 시퀀싱 결과 인비보 상태에서는 세 가지가 존재하더라고요. 세 가지 그룹이 엔도메시 포지티브가 두 가지였어요. 네거티브가 한 가지고요. 그러나 컬처라고 2주 뒤에 보면 엔도메시 포지티브, 네거티브 각각 하나씩 존재해요. 세 개가 두 개로 줄어드는 거죠. 즉 이 초록색 이놈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요거를 이제 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라지는 게 과연 사라지는 걸까? 아니면 혹시 이 녀석이 이렇게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분화하는 게 아닐까? 실제로 이 초록색의 트랜스크립톰을 보면요. 이 파란색과 빨간색의 트랜스크립톰을 다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바이포턴트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본멸 엔도셀의 프로제니터가 규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 초록색이 본멸 엔도셀의 프로제니터가 아닐까? 이런 차후에 연구할 가치가 있는 내용이 같아가지고 이전 보스가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파퓰레이션은 이렇게 제가 서머리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이 전체 실험은 제가 미국의 시리 오브 오프에 있는 동안 다 진행했던 내용이고요. 저는 현재 지금 IBS 유전체 교정 연구단에 일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제가 마지막 마무리 서류 작업 같은 것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신시내티 칠드런 하스피털에 있는 분들이 마우스도 제공해주고 컨스트럭도 제공해줬습니다. 그랜트는 NIH랑 그다음에 포브닥 펠로우십으로 했던 거고요. 이게 2달 전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